이어서 오비탈 그림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 모양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내는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오비탈 모양 문제에서는 좀 목적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N, L 그리고 방사상마디 수 중에 2개 이상 밝히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렇게 오비탈 그림의 형태, 그림이죠. 자, 오비탈 그림의 형태에 대해선 우리한테 방사상마디랑 그리고 각마디를 모두 제공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목표했던 이 각마의 수가 L 값이고 이 방사항마의 수가 되는데 이미 3개 중 2개를 모두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제에서 좀 출제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특이사항으로 좀 적는 거 있다면 자, 특이사항으로는 우리한테 이 S오비탈의 경우 S오비탈은 구형의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껍질로 인해서 방사상마의 수가 가려져 있다. 안 보이는 형태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냐?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오비탈의 모양에 대해서 적어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쓰면서 각 뭐 SPD 그리고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의 모형에 대해서 직접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n은 1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n은 2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n은 3이 나오는 거고요. 좀 이게 한 번에 좀 보이게 적용하려면 그리고 여기가 l은 0 s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l은 1 여기가 p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l은 2 d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n은 1에 대해서 이 s 오비탈은 구형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형의 어떤 오비탈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n은 2에서는 이 껍질까지의 거리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9의 모습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고 n은 3에서는 더 커지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n은 2에서를 좀 더 작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P오비탈에 대해선 우리가 이런 R형형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R형형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R형형의 모양도 n은 2에서보다 n은 3에서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D오비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비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2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좀 나비형으로 나타나는 거 좀 잘 안 잡히네요. 네. 나비형에 대해서 쓰는 거를 쓰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얘네들의 마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디는 기본적으로 뭐냐? 마디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n은 1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디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마디수라는 건 n에서 1을 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n은 1일 때는 마디수가 없을 거고 n은 2일 때는 마디수가 1개 있을 거고 n은 3일 때는 마디수가 2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여기는 1s 오비탈에 대해선 방사항마디나 광마디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n은 2에 있는 이 2s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 오비탈이 지금 L 값이 0이니까 각마디가 0이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해서는 각마디가 없는 거고 대신 방사항마디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방사항마디가 어떻게 존재할 거냐면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써드릴 건데 얘가 이 내부에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은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각마디가 없고 마디수가 두 개 있는데 그럼 이게 모두 방사항마디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방사항마디로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은 2일 때 이제 p오비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p오비탈에서 n은 2인 2p오비탈에 대해서 그릴 때 여기가 3s였고 2p오비탈이 되는 거죠. 자, 2p오비탈에 대해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각마디가 하나 있어야 돼요. l은 1이니까. 이 각마디에서 쓰자면 각마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p오비탈에서는 평면마디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의 마디수가 각마디로 존재하고 3p오비탈에 대해서는 여기도 각마디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방사항마디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 지우기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구형의 마디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질 때 이렇게 방사상으로 마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디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디오비탈은 지금 L 값이 2이기 때문에 모두 각마디가 두 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3디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현재 마디의 구성을 따르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라 쓸 거냐면 마디수에 대해서 방사항마디와 각마디를 구분해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즐겨서 설명하는 방식은 방, 콤마, 각 이래 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에는 방사항마디 개수를 쓰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각마디 개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자면 이 부분에는 방사항마디도 없고 각마디도 없는 거죠. 그래서 0,0이 되는 거고요. ES 오비탈에 대해선 방사항마디가 하나인 거고 각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1,0이 되는 거고 3S 오비탈에선 마찬가지로 방사항마디가 지금 각마디가 없고 방사항마디가 두 개 있는 거라서 2,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EP 오비탈에 대해선 마디수가 하나 있는 게 각마디로만 존재해요. 방사항마디가 없죠. 그래서 0,1이 되는 거고 3P 오비탈에 대해선 이거를 조금 위치를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마디가 하나 있고 방사항마디가 하나 있는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마찬가지 방사항마디가 없고 각마디가 두 개 있는 거니까 0,2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된 그림을 주게 되면은 이 자체로 피오비탈을 그릴 때 피오비탈이 중간중간 끊겨 있는 상태로 방사항마디가 존재하게 되면은 얘는 방사항마디 하나, 각마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3피오비탈이다 라고 판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항마디 수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각마디 수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모비탈 그림 형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억을 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썼을 때 방사항마디가 0인 것들이 있어요. 방사항마디가 0인 것들을 찾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1S, 2P, 3D 오비탈에 대한 모형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얘들이 방사항마디가 없는 애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 문제에서 좀 최근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1S, 2P, 3D 이 논리로 쭉쭉 뻗어가면 4F도 나오긴 할 텐데 4F까지 우리한테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방사상 마디 개수가 0인 오비탈이라고 특별히 좀 묶어서 기억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요긴하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림은 수소원자의 원자궤도 함수. 자, 일단 수소원자라고 나오면 이랬을 때 이제 단전자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단전자계구나. 그리고 원자궤도 함수 가와 나에 대해서 x의 평면에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지금 보시면 방사항마디가 없어요. 방사항마디가 없으니까 처음에 0콤마로 쓰면 되겠죠. 각이라고 이 표현법을 좀 같이 연습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현재 가에서 각마디 수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0,1의 형태가 된 거고
그럼 얘는 0,1이니까 모든 마디면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마디면수에다가 1을 더하면 그의 n값이기 때문에 얘는 n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n은 2면서 L값은 1인 2p 오비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마찬가지로 마디수가 각마디로 하나, 두 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사말수는 없고, 그리고 각마일수가 두 개인 이 형태에 대해서 둘이 합치면 마디면수가 두 개 되는 거니까 n값은 거기다가 1을 더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D다 라고 표기가 되는 거고, 사실 다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어진 그림에서 방사상마디수가 없죠. 방사상마디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S, 2P, 3D 얘네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R형형을 보니까 2P인 거고요. 이런 나비형을 보니까 3D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얘들의 배양을 생각해 봤을 때 P오비탈이 X축 방향에 있으니까 얘는 2P의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얘가 D오비탈이 XY 평면에 있으니까 3D의 X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답을 얘기를 해보면 1번 나는 3DZ2냐? 1번은 3DZ2가 아니라 3DXY가 되는 거고요. 3D는 맞았으나 이 배양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네요. 2번 주양자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주양자 수는 가에선 2고요. 나에서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3보다 크다. 틀린 보기 되는 거고. 마디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마디수는 현재 나에서는 2개고요. 가에서는 1개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 되네요. 4번에서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일단 단전자기 때문에 단전자기에서는 L값이 상관없이 N값으로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그렸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게 좀 순수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걸로. 현재 그랬을 때 가는 2px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나에서는 3dx 하니까 뭐 이 5개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 때나 찍을게요. 얘가 될 테니까 나가 더 높게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높냐? 틀린 보기 되는 거죠. 얘가 가고 얘가 나다. 제가 지금 3D 찍은 건 아무나 찍은 거예요. 2p도 그렇고요. 자, 5번 각 운동량 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각 운동량 양자수는 L 값을 말한 거고요. 그랬을 때 가는 하나가 되는 거고 나는 2개 되는 거니까 1이 2보다 크다. 틀린 보기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비탈 그림에 대해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각마일수와 방사각마일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3D 오비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3D 오비탈의 배양에 따른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각각에 대해서 X, Y, Z 이런 평면을 그리게 될 때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5개 ml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 3D XY를 그리게 되면 여기는 얘랑 얘가 XY 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면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얘가 3D XY가 된다.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YZ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얘가 Y고 얘가 Z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리기에 따라 나름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3D의 YZ가 되는 거죠. 그리고 3D XZ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3D XZ는 이런 식으로 평면을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에서 3D XZ가 되는 거죠. 나머지를 얘기하자면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과 z제곱이 있거든요. x제곱 빼기 y제곱은 이런 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얘가 여기 대해서 3D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z제곱은 이런 z 평면으로 z축으로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만 그리면 퓨비탈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고리 형태가 xy 평면에 대해서 뻗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3D의
Z제곱이다 설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런 각마디가 평면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YZ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XZ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X제곱 빼기 Y제곱에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Z제곱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게 각마디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는 어떤 모래시계 형태에서의 각마디가 존재해서 나머지는 다 평면형 마디라고 설명할 수 있긴 한데 3D Z제곱에선 평면형 마디라는 설명이 좀 애매하죠. 어쨌든 이렇게 3D 오비탈에 대해서 각각의 배양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게 되면은 오비탈 그림이랑 FR에 대해서 섞은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FR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FR 이거는 방사방향 확률 분포라는 식으로 한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사상 마디, 그러니까 방콤마 각에 대해서 방사상 마디의 개수만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한테 문제풀이를 요구한다 라는 거고, 이 FR에 대한 공식을 떠올려 보면 FR은 4파이 제곱 4파이 제곱이 아니죠. 4파이 R 제곱에다가 RR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R값에다 0을 넣게 되면은 여기 이미 R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0을 곱하게 된다는 꼴이 되는 거니까 F0은 0이 항상 만족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FR에 대해서 구조를 좀 말씀드리자면 RR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인데, 이 함수의 개형에다가 R의 제곱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R값이 커지면 이 FR 값도 자연스럽게 커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봉우리가 점점 뒤로 있는 걸수록 더 높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R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점근선으로 쭉 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FR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이 R은 0일 때 0으로 있는 거는 이건 그냥 개형인 자체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이 0인 거 이상인 지점에서의 이렇게 X축과 접점을 이루는 이 두 개가 방사항마디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위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면 얘는 방사항마디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거고, 자, 9번에서 MD 14년도 1번 문제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그림 가와 나는 수소 원자의 두 가지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방사방향 확률 분포 함수 FR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문제를 읽으면서 수소 원자라고 파악하게 되면 얘를 보면서 얘는 단전자계구나 라는 거를 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림 가를 봤을 때 그림 가에서는 이게 S오비탈인 게 확실하죠. S오비탈인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방사항마의 개수가 이 껍질에서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방사항마의 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하게 되는 거고, FR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세 개에서의 접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방사항마의 수가 3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방사항마의 수는 3개다. 그리고 S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는 L값은 0인 거죠. 그래서 이 L값이 0인 거를 각마디에 쓰게 되면은 얘는 3,0이 되는 거고, 총 마디면 수가 3개니까 N값은 4가 되죠. 그래서 4면서 S오비탈인 4S오비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서는 뭐 이미 이 그림을 온전히 줬기 때문에 바로 3D 오비탈이라고 판단할 수 있긴 한데요. 현재 주어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각마의 수가 2개 있고 방사항마의 수는 없죠. 이 그림만 봐도 파악할 수 있긴 한데요. 오비탈인 거고 방사항마의 수는 없고 각마이드가 2개 있다. 그러면 총 마디변 수가 2개니까 이거에다가 1 더한 만큼이 N값이 되는 거고, 얘는 3이면서 D오비탈인 3D 오비탈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방사할 수 없는 거는 이미 FR 그림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4S 오비탈이냐? 맞는 보기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 전체 마디면 수는 가와 나가 같냐? 전체 마디면 수는 가에서는 3개고요. 나에서는 지금 2개이기 때문에 같지 않죠. 니은 틀린 보기 되는 거고, 에너지 준위는 가의 오비탈이 나의 오비탈보다 낮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전자계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n 값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n은 4에 배치된 거고 나는 n은 3에 배치된 거기 때문에 나에서 더 낮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겠네요. 그럼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낮냐? 틀리죠. 가는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딱히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에서 전체 마디수가 2인 오비탈 A의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소 원자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전자계구나 판단할 거고, 전체 마디수가 2인.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추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방사할 수가 없다는 걸 파악하게 되는데, 이거 외적으로 각마의 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각마의 수 또는 n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 조건이 제시된 거죠. 그럼 전체 마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거 둘의 합이, 그리고 이거 둘의 합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각마의 수 우리가 몰랐던 게 2가 되는구나. 그럼 2라는 게 확인되면은 총 마디면 수가 2개니까 n은 3이다. 3이고 l 값이 2니까 3d 오비탈이다. 판단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걸 만족하는 게 지금 1은 s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2는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2p의 x가 되는 거고, 3번은 2p의 z가 되는 거고요. 4번은 3d의 z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은 뭔가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형에 대해서 얘기할 땐 SPD 오비탈에 대해서 그림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부터는 온전하게 이 FR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할 때 주양자 수가 각각 1, 2, 3인 수소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다에 대해서 n 값을 이미 다 줬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에서의 방사상 마디 개수를 제시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방사상 마디 개수만 알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추가적인 조건으로 가에서 n은 1, 나에서 n은 2, 다에서 n은 3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서는 방사 마디 개수가 없죠. 0가 되는 거고, n은 1이니까 총 마디면 개수는 n 빼기 1, 즉 0이 돼야 돼요. 얘는 0,0이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n은 1이면서 l 값은 0인 1s 오비탈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도 방사 마디 개수가 없고 근데 n은 2니까 총 마디면 개수는 하나여야 되는 거고 0,1이 되는 거고요. 같은 논리로 2p 오비탈이 되는 거죠. 다에서도 방사 마디 개수는 없는 거고요. 총 마디면 개수가 2개여야 되니까 0,2, 즉 3d 오비탈이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 대해서 가를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가의 자기항자 수는 ml 값은 0이다. 우리가 이 SPD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쓴다 했었죠. 그리고 L은 0, L은 1, L은 2인 거고, 여기 대해서 ML 값을 쓴다고 하면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S 오비탈에 대해서는 당연히 ML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자기항자 수는 ML은 0이다. 따라서 1번은 옳은 보기 되는 거고요. 사실 이 1번은 틀린 보기로 내려면 좀 굉장히 조건이 디테일해야 돼서 웬만하면 옳은 보기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뭐 S오비탈이니까 자기항자수는 무조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나는 구형이냐? 나는 EP오비탈이 되는 거죠. EP오비탈은 구형이라 설명하지 않고 보통 뭐 R형형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구형은 S오비탈을 말한 거기 때문에 S오비탈이 아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다의 각 운동량 양자수, 즉 L 값은 2냐? L 값이 2가 맞죠. 현재 각마의 수를 2개로 했기 때문에 L 값은 2다. 맞는 보기 되는 거고. 4번 다는 2개의 마디를 갖는다. 다는 n 값이 2니까 총 마디면 수는 2개가 되는 거고 2개 마디 개수는 거 맞습니다. 자, 5번 가와 나의 에너지 간격은 나와 다의 에너지 간격보다 크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제시했던 수소 원자 오비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 모형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2의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z제곱
K라는 공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때 수소 원자면 수소에서는 자 양성자수가 1이기 때문에 이때 이 n 값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K가 되는 거고요. 가에서는 지금 1S이기 때문에 자 1S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모형으로 좀 확장하게 되면은 뭐 좀 간단히 쓰자면 이런 건데요. 자 이랬을 때 뭐 대충 뭐 이 정도로 설명이 되면 여기가 n은 1인 거고 여기가 n은 2인 거고 n은 3 n은 여기 무한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en 값에 대해서 쓰자면 n은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n은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k가 되는 거고요. 이거가 마이너스 9분의 1k 그리고 여기는 0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이 되는 거죠. 가와 나의 에너지 간격을 물어볼 때는 가장 좀 풀이할 때 가장 좋은 습관은 가에서는 n은 1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n은 2잖아요. 그리고 나에서 n은 2인 거고 다는 n은 3인 거고. 그러면 n은 1과 2에서 에너지 간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1분의 1에서 2의 제곱분의 1을 뺀 다음에 여기다 k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4분의 3k가 되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도 2의 제곱분의 1 빼기 3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k를 곱한다 하면은 얘가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니까 9, 4, 36분의 그리고 여기 9를 곱하고 4를 빼줄 거니까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간격은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가 가와 나의 에너지 간격이죠. 그러면 이 값이 곱했을 때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뭐 어렵진 않은데 뭐 한번 직접 판단해 보면 일단 36을 1로 만든 다음에 4분의 3을 곱해가지고 이 값을 만드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요. 그럼 곱하기 5분의 36을 하면은 기존 값에 대해서 역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1이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곱하기 5분의 27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5분의 27배라는 건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4분의 3K라는 건 36분의 5K보다 더 큰 거구나. 즉 가와나의 에너지 간격은 나와 나의 에너지 간격보다 크다. 답은 5번이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상 마디 개수가 0인 애들의 그룹은 좀 알아두면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이 가에서 n은 1, 나에서 n은 2, n은 3이라 했을 때 지금 셋 다 방사상 마디수가 없죠. 그럼 얘는 1s, 2p, 3d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비탈 모양을 그리면서 아까 좀 증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1s, 2p, 3d라는 거를 좀 한 번에 눈치챌 수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이런 풀이를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좀 그 풀이하는 자신감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FR, 피트 22학년도 1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은 수소 혼자에서 주향자 수가 같은 오비탈 A부터 C에 대해서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를 핵으로부터 거리에 나타난 뭐 그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여기는 추가 조건을 나타내는 게 A부터 C는 SPD 오비탈 중 하나다가 있네요. 이게 추가 조건이구나. 이걸 통해서 좀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고요. 참고로 현재 수소 혼자니까 단전작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만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SPD니까 S 오비탈이면 L 값은 0일 거고요. 그렇죠? L 값은 0일 거고 P 오비탈이면 1일 거고 D 오비탈이면 2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주향자 수가 같은 이니까 총 마디면 수도 같을 거예요. 총 마디면 수가 동일하다. 즉 우리가 방 콤마 각에 대해서 쓸 때 이 둘의 합이 계속 같다. 플러스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를 봤을 때 A는 현재 방사망 수가 없죠. 0, 무엇이 되는 거고 B 오비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점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점선은 방사망 수가 하나 있는 거네요.
그래서 1, 무엇 되는 거고, C 오비탈에 대해서도 방사능 말수가 하나, 둘, 여기 두 개 있죠. 옅은 실선이 되는 건데 여긴 2, 무엇이 된다 라고 있을 때 이 L 값, 이 각말수의 위치에 0, 1,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총 마디만수, 즉 이 방, 각에 대한 수의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어야 둘의 합이 같게 되겠네요.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좀 설명하자면 A는 마디만수의 합이 2니까 이거에다 1을 더해주면 N값이 되죠. 3이면서 L은 2인 3D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이 B에서는 마찬가지로 N은 3이 될 거고 L값이 1인 3P 오비탈, 그리고 C에서도 같은 논리로 3S 오비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이 된 형태로 될 겁니다. 바로 문제 풀이 해보죠. 자, 1번 N은 3이냐? 우리가 해석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다 N은 3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N은 3이라는 게 맞는 부위 되는 거고요. A는 S 오비탈이냐? A는 D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 주위는 A가 B보다 크냐? 자, 에너지 주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수소원자 단전작이라는 걸 이용해야죠. 단전작이기 때문에 에너지 주위는 같습니다. A는 B는 C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3번은 틀림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네온이었다, 아니면 염소였다, 이런 데서 가져왔다면 A가 3D고 지금 B가 3P니까 3D 오비탈이 더 크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단전자기 때문에 3번 틀림목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전체 마디 개수는 어떻냐? 자, C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양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주양자수 같기 때문에 전체 마디 개수는 동일하다고 바로 나와야죠. 굳이 쓰자면 C에서는 2개가 되는 거고요. A에서도 2개가 되기 때문에 둘은 같다. 4번 틀림목이 되는 거고, 각 운동량 양자수 C가 더 크다. C는 각 운동량 양자수가 0이고 B에서는 1개이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건 틀림목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냥 풀고 나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좀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피트 22학년도 1번에서 이 문제의 주제는 침투도예요. 침투도. 그래서 침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침투도라는 건 뭐냐면 이 SPD에 대해서 각각의 형태가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이죠. 그죠? 핵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FR 그래프를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할 건데요. FR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초 봉우리 위치로 우리가 이 침투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S오비탈을 C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C를 이렇게 S오비탈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있는 거고 얘가 S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오비탈을 보게 되면 P오비탈을 주황색으로 표현하면은 P오비탈이 지금 이 점선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D오비탈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D오비탈은 이런 큰 하나의 형태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최초 봉우리 위치가 어떠냐 라고 하면은 S에서는 현재 노란색으로 있는 이곳이 최초 봉우리가 되는 거고요. P오비탈에서는 여기가 최초 봉우리가 되고 D오비탈에서는 이 부분이 최초 봉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봉우리 위치 보면서 침투도가 S일수록 더 가까운, 핵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S, P, D, F라는 게 있을 때, 물론 F는 없지만 침투도에 대해서 S오비탈이 더 크구나 라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침투도가 커서 핵에 더 가깝게 배치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되는 게 실질적으로 핵으로부터 받는 이 유효 핵 전하가 크겠다 라고도 추론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으로 받은 전하가 크기 때문에 이 S오비탈에 배치되는 전자의 안정성은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에서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전기음성도도 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거 말고 마지막 봉우리 위치도 볼게요. 마지막 봉우리 위치. 자, 이 마지막 봉우리 위치는 파란색 X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이 S오비탈에서 마지막 봉우리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P오비탈에서 마지막 봉우리 위치가 여기. D오비탈에서는 똑같이 위치가 되겠네요. 자, 얘를 볼 때는 오히려 S오비탈에 대해서 더 멀어지고 P오비탈이 그 다음이고 D오비탈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걸 설명하냐면 지금 우리가 썼던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했을 때 S오비탈일수록 최대 확률 반지름, 즉 최대 확률을 나타내는 그 시점에서 R 값이 더 길어진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쌤, 왜 최대 확률 반지름이 S일수록 더 큰가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방사능 수가 S에서 더 생기고 P에서는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배치되어 있는 이 전자 구름이 S가 어쩔 수 없이 밀려난 형태를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외워질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개념은 5개념입니다. 5개념인데 그냥 암기를 위한 정도로 생각을 하자고 얘기를 하자면, 자, S오비탈이나 P오비탈이나 D오비탈이나 결국 N값은 3이기 때문에 이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평균 반지름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5개념이에요. 근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D오비탈은 현재 최초 봉우리가 이곳에 배치돼 있고 S오비탈은 최초 봉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평균 반지름을 맞추려면 S오비탈은 바깥쪽에서 배치되면 좀 좋겠죠. 그래야 얘를 둘이 합쳐가지고 평균을 치면 2점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S오비탈에서 최초 봉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평균 반지름을 좀 갖게 한다고 한다면 S는 그럼 최대 확률 반지름은 좀 멀리 있는 게 좋겠네 라고 하면은 좀 이 부분 암기하기가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가 뭐 올바른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은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 또는 n은 뭐 3인 오비탈 또는 n은 4인 오비탈 이라면서 제시했을 때 맨 처음으로 봉우리가 나타나는 게 얘가 S오비탈이고 얘가 P오비탈이고 얘가 D오비탈이겠구나. 혹은 이 최대확률 반지름이 가장 먼 게 S오비탈이고 그 다음 먼 게 P오비탈, 제일 가까운 게 D오비탈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제가 이런 풀이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마찬가지 이전에 풀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걸 알고 푸는 사람과 모르고 푸는 사람 사이에서 풀이했을 때 확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FR 오비탈 좀 문제 되는 거고, FR이 지금 딱 두 문제 더 있으니까 두 문제만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그림은 바닥 상태의 나트륨 원자, 소듐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 나트륨이 좀 더 익숙하긴 하죠. 근데 뭐 소듐이 맞으니까 소듐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A와 B에 FR이 나타났다. A와 B는 각 운동 양자수가 다르다. 자, 일단 이 나트륨, 소듐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A와 B의 각 운동 양자수가 다르다라는 게 추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일단 소듐이니까 다전자계죠. 그리고 제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바닥 상태라고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소듐의 전자 배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쓰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자, 소듐은 3주기에 대해서 1쪽인 원자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자, 얘가 되는 거고 N은 1, N은 2, N은 3, L은 0, L은 1. 여기가 S오비탈인 거고 여기가 P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듐 원자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구조는 여기 있는 오비탈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고요. A와 B의 각 운동량 양자수가 다르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는 현재 방사능 수가 없어요. 0, 가 되는 거고 현재 각 운동량 양자수는 모르게 되는 거고요. B오비탈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방사능 수가 2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B오비탈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방사항말수가 이미 2개이기 때문에 n값은 최소 3이어야 돼요. 자, 근데 최소 3이어야 되는데 이 4인 오비탈에서 바닥 상태의 소듐 원자에서는 없죠. 즉 이걸 보면서 바닥 상태의 소듐 원자에 들어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n값이 3이 먼저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3일에서는 s오비탈밖에 없기 때문에 s오비탈이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 운동량 양수가 0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0이라는 걸 통해서 A와 B의 각 운동량 양자수가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L값이 0이었던 B와 다르게 A는 L값이 1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총 마디만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N값은 2고 L값은 1인 2p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A에서는 2p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 오비탈, B 오비탈에 대해서는 얘가 B가 되는 거죠.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평면 마디가 있다. A는 2p 오비탈이고요. 2p 오비탈에서는 각 마디가 평면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평면 마디가 존재한다. 기억은 맞는 부분이 되는 거고. 니은 L값은 B가 더 크다. L값은 현재 B가 0이고 A는 1이기 때문에 0이 1보다 크다. 니은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들어있는 전자수는 A가 B보다 크다. A에서는 현재 이 세 개 중 하나인데 각각 모두 2개씩 들어있네요. 그래서 A는 2개가 되는 거고요. B는 1개가 들어있어서 디귿은 맞는 복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답이 기억 디귿이 되면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FR 문제가 되겠네요. FR에 대해서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의 합이 4인 수소 원자. 바로 특수 조건이 나오겠네요. 추가 조건이 나온 거고, 수소 원자란 말도 나오면서 단전자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어요. 각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의 합이 4이면 n 플러스 l은 4인 거죠. n 플러스 l은 4다. 그럼 뭐 제가 의미론적으로도 설명드렸고 문제풀이 관점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n 플러스 l이 4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뭘 하냐면 4 플러스 0이 되거나 여기는 n이 되는 거고 여기가 l이 되는 거죠. 4 플러스 0이 되거나 3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s 오비탈인 거고요. 얘는 3p 오비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사항마이수와 각마이수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오비탈이니까 일단 각마이수가 0이 나오는 거죠. 0이 나올 거고 n값은 2니까 총 마디만수가 3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방사항마이수와 각마이수의 합이 3이 되니까 3,0이 나올 거네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고 3p에서는 p 오비탈이 먼저 L값은 1이니까 여기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N값이 3이면 둘이 합쳐서 2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1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나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FR을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방, 각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결정한 이유가 FR에서는 방사항말수가 먼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방사항말수 2개고 각말수가 1개인 걸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둘이 합쳐서 3이니까 이거에 플러스 1을 더해준 게 n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3이니까 그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얘가 4다. 그 다음에 L값은 1이니까 p 오비탈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n을 먼저 따지고 n을 먼저 따지면서 그리고 L값을 따져서 p 오비탈인 걸 확정한 거예요. 반대로 이것과 다르게 여기 있는 것처럼 4s 오비탈이다 또는 3p 오비탈이다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른데요. 3p에서는 가장 먼저 L값을 처리하는 습관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L값을 봤을 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L값을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N값을 따지는 거죠. 그럼 N값이 3이니까 총 마디만수는 3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둘이 합쳐서 n이 3이니까 총 마디만수는 2가 돼야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1이 된다 라고 판단하는 좀 이 풀이 순서가 다릅니다.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n 플러스 l이 4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 접근을 했고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방사항말수와 각말수로 판단해야 되니까 4s는 3,0,
3P는 1,1이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에서 보게 되면은 가에서는 방사함할수가 하나죠. 그래서 1, 땡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하나, 둘, 셋 방사함할수가 3개 그리고 여기 모르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미 이게 확정이 됐죠. 4s 오비탈이라면 방사함할수가 3개, 강화할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아래 있는 나가 4s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면서 4s가 얘다 확정이 되는 거고 가에서 방사함할수가 1개인 거 이게 우리가 3p 오비탈로 명명한 게 될 거고 얘가 하나 존재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나서 문제 풀이하게 되면요. 1번 가의 전체 마디 개수는 1개다. 가에서 전체 마디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바로 1번부터 틀림보기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둘이어야 된다 나오는 거고 2번 나의 FR은 핵으로부터의 거리만을 의존한다. 자, 이 문장은 좀 기억해 둘 만한데요.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의존한다. 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S오비탈이다 라는 거죠. S오비탈이다 라는 문장과 같은 건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P오비탈과 S오비탈에 대해서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P오비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리고 S오비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9를 딱 그렸을 때 이 9라는 건 같은 거리로 떨어진 애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만 의존한다는 건 방향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방향과 관계없이 여기를 찍었을 때의 값과 여기를 찍었을 때의 값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르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퓨비탈의 모양 자체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내인 애들의 집단이에요. 여기서는 90% 미만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90% 이상이 되니까 거리에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치 방향도 상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P오비탈이나 D오비탈 뭐 나머지 마찬가지로. 하지만 S오비탈은 구형을 딱 그렸을 때 그게 온전히 동일한 지점을 찍으면 이때 모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장 자체를 암기해주는 도움이 되는데 여기 써있는 대로 핵으로부터 이 FR이라는 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떻다는 건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의존한다. 이거는 S오비탈이라는 말과 똑같다. 자, 그러면 나는 S오비탈이냐? 나는 4S이기 때문에 S오비탈이 맞죠. 2번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3번 에너지 준위의 절대값은 가가 나의 9분의 16배다. 이게 수소원자니까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항상 2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k를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가에서 3p면은 얘는 이 n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k가 되는 거고요. 이 3가 되죠. 그리고 4s는 마이너스 16분의 1k가 된다. 그러면 가가 나의 9분의 16배냐? 자, 가 쪽으로 가가 주어니까 가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9분의 16배가 맞죠. 그래서 가가 9분의 16배다. 3번 오른보기. 4번 전체 마디 개수는 가가 나보다 작다. 자, 전체 마디 개수는 가에서 2개고요. 나에서 3개니까 2가 3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보기 되는 거죠. 4번 각 운동량 양수는 가에서 1이고요. 나에서 0이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5번 맞는 보기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FR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RR 그래프에 대해선 좀 쉬었다가 네 문제밖에 없긴 한데 좀 쉬었다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